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들이 지수를 떠받치면서 코스피 2,700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2차 전지 섹터를 비롯한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화요일 경주마 기수들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지금 빅 이벤트들이 하나 둘씩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WWDC도 있었고 이제 CPI, FOMC 차례대로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오늘은 하 대표님께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이제 주말 사이 넘어오면서 다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와 있고 미국의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5 정도 선을 올라왔죠.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 9시 30,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될 5월 달 CPI와 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될 FOMC에 약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주목한다는 게 다른 것보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하고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고 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반응하자는 그런 자금 자체가 좀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를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엑시즈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최근 한 2주 이상 이어지는 흐름대로 기관들은 특히 연기금 위주로 계속 대형주를 좀 팔고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ET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일당 이제 차익 거래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지금은 중소형주 개별 천하제일 단타 대회죠. 그러니까 천하제일 단타단의 대회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흐름보다는 하루하루의 시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빠른 종목들이 많아요. 이 호재성 재료가 있지만 이게 상한가까지 갈 정도인가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차 전지에 있을 수도 있고 석유 관련주에 있을 수도 있고 화장품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다 같은 포함이거든요. 그럼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냐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길을 보시는 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 그래도 미국의 물가 발표라는 이벤트가 지난 이후에 베팅하겠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돈은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거고 이제 매일매일 그거는 됐고 매일매일 나는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이게 K국장의 현실이라면 쏠림이 결국에는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네. 쏠림의 변동성을 즐기는 트레이더들의 장세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크로는 나쁘고 개별은 활발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크로는 나쁜데 개별 네. 주로는 뭐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 눈에 띄는 섹터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이창훈 부장님 계시니까 오늘 사실 2차 전지 얘기들을 이따가 많이 풀어내보긴 할 텐데 괜찮았어요? 전반적인 투심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3일 만에 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국내 지수는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지수와 연관된 종목 그 대형주에 계속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이제 상승 업사이즈가 높은 스몰캡 종목들에서 포트를 믹싱을 해라. 포트 교체를 좀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 쪽 외에는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네. 이후에 전기차 관세 부과 이슈도 있었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많이 강했던 게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지금 밸류체인이 강했고요. 요게 GM 밸류체인에 들어가면 더 강했고 네. 그리고 전구차 종목들이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쇼테지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전구체 종목들도 강했지만 전구체를 내재화를 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 기업도 전체적으로 강했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 기아 EV3의 그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그 배터리에 좀 들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대주전자재래가 작년 상한가도 갔었고 실리콘 음극재는 그 CNT 도전자랑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신 소재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 확인된 바로는 뭐 3% 5% 정도의 수준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2281 세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소량의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일부 좀 들어갔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마켓 쪽으로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극소량이 들어갔다 해서 시장의 그 실제 상황보다 시장의 기대가 좀 더
컸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원래 실리콘 응급자라는 게 이제 그 고속 충전이라든가 에너지 그 주행 거리를 더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테슬라 모델 Y라든가 그 포르쉐 타이칸 같은 고급 차종에만 들어갔는데 기아 EV3 같은 이제 보급형 차량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탑재되는 차량의 종류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도 좀 늘어난 거 있어서 다소 좀 오버슈팅한 감이 있고요. 또 리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전체로 강세여서 좀 시황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은 많이 대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에 개별 종목단에서의 그 급등세가 2차 전지에서 나타났고 또 이제 뭐 그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전이 시가총 2위에 좀 올라섰죠. 또 반도에서 소부장은 좀 빠졌지만은 그 오늘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가 화학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좀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서 이제 화학 종목들이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바닥콜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시장 자체는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제 목요일 앞뒀고 뭐 CPI라든가 FOMC 등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다소 이제 하락 종목 수는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번에 CPI 같은 경우라든가 FOMC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 보지는 않는 게 네. 어차피 지금 금리나 전망 자체가 지금 9월달, 컨센서스도 11월 달로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발표되는 5월 CPI보다는 결국엔 7, 8월달의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달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금리 전망이 이제 변할 것이고 이번 FOMC 때 주목할 만한 것은 금리나 기준이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좀 하향 전망될 수 있으니까 그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일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기다려봐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조정을 받았던 장이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상승폭이 끝내 줄기는 했지만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수급에서 떠받쳐 주면서 예. 빨간불을 킨 채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관망세 속에서 어쨌든 이벤트를 앞두고 개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매매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좀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섹터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좀 심하지 않나. 네. 뭐 당일에 뭐 좋은 이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생각 외로 크게 올라가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아예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예 누락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점을 딱 찍어주는 종목군들만이 그날 하루에 움직임들 속에서 가장 좀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음식료 업종이 좀 특이하게 좀 보였던 게 일단은 뭐 사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순당.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 야,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요라고 그러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양식품이 잘 열어준 길들을 그 뒤에 후속지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빈과주. 네, 빈과였고요. 빈그레 오늘 같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뭐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농심 주가도 이제 신고가 지금 쓰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양이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당일자에 상한가 기록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한 13%, 14%대까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음식료 업종이 그동안에는 경기 방어주의 대표 성격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좀 성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게 좀 특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뭐 동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막판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장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어제 간밤에 아예 3%대까지 갔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아까 주식 분할한 이후에 첫 거래일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좀 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5월달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전 세계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난주에는 좋은 리바운딩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FOMC라든지 CPI 이러한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좀 대기를 하면서 네.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그려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안에서 이제 대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하나하나씩 이제 뭐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픽이 된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은 상당히 좀 컸다라는 게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는 FOMC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이제 빅 이벤트들이 해외에서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 둘씩 이제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밤 사이에 나왔던 게 역시 관심 많으셨죠?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4. 자, 여기에서 주목했던 거는 애플이 어떤 AI 시스템, 자체 AI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냐. 한 발 늦었기 때문에 애플이 또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시장의 이 반응은 전반적으로 좀 박한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네. 게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대감이 부풀렸다가 이게 뭐야 그런 건데 뭐 어쨌든 한번 하나씩 보게 되면 오늘 애플이 이제 사실 행사는 4일 동안 해요. 네. 근데 첫 행사 때 이제 모든 테이프를 끊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소개했는데 몇 가지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2월달에 출시했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OS 자체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됐던 대로 OS 4가 출시가 됐고 아마 글로벌 출시 기준으로는 이제 8개국 정도로 출시를 한다고 해요. 한국은 빠졌습니다. 원래 들어갈 뻔했는데 빠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출고 당시 $4,500 지금 같은 경우도 $2,000 이상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모멘텀은 되지 않았고 가장 핵심이 뭐였냐 하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애플 인텔리전스의 발표였는데 요건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조금 디스하는 내용도 없잖아 있었죠. 추가적으로 네.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애플의 AI,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가 있는데 시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텍스트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텍스트 인터페이스 기능을 좀 발표했고 한 가지 없던 것은 애플에 보통 이제 사람의 이렇게 이모티 같은 이모지인 게 있는데 이거 말고 AI 생성 이모티콘 잼모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뭐 잘잘한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새로운 건 없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리 이야기만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뭐 텍스트를 요약한다든지 이미지를 네. 생성한다든지 또는 사용자 요구에 관련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추가됐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시장에서 조금 뭐 이런 거 시리 업데이트되고 이런 거보다 조금 그랬던 것은 애플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이 개인 정보 수집을 따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는 오픈 AI의 챗 GPT를 연결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애플 자체의 고유의 생성의 AI에 대한 어떤 힌트가 없지 않았냐가 아마 약간의 실망 매물 또는 최근에 이걸 기대하고 올랐던 물량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 그러니까 실망이란 표현과 차익 매물이 좀 같이 공존했다. 지금 그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가 애플의 이런 개발자 회의나 이런 게 항상 주목하는 거는 특히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는 애플이 무언가를 기치를 들고 나오면 전 세계가 그걸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뭐 그 빨리 따라가는 데는 또 빨리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쫓아가는 입장에서 예. 애플이 AI를 내놨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도 좀 여쭐게요. 최 대표님부터 예, 저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애플 이게 WWDC 얘기를 해드릴 때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이제 서비스들을 얘기를 해드릴 때 과연 애플이 언제쯤 이 AI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네. 그에 대해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은 마지막 주자로서 드디어 이제 애플이 나름대로의 이제 자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드디어 WWDC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애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혁신의 아이콘인데 사실상 어제 WWDC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뭐 혁신적인 모습들은 좀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애플이 항상 뭐라 그래야 퍼스트 무브로서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추종 입장이지 않습니까? 팔로워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애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WWDC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가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5월달 시장이 꺾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하드웨어예요. 네. 뭐 BH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뭐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 물량 자체가 그렇게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가 4월달 들어서 가지고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량을 늘린 상태, 그리고 여기서 퀀텀 점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바로 이 WWDC에서 뭔가 계기를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이제 움직임들 자체를 이제 시장에서 탐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BH 같은 경우는 10% 이상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애플 향과 관련된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섹터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그와만큼 시장에서 애플의 이 개발자 회의의 첫날의 실망감들은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시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에 채용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이 대화 인터페이스를 시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과연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애플이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이폰을 갖고 있고 내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고 내가 뭐 워치를 갖고 있다라고 되면 한 명의 모든 정보 자체가 이 애플 생태계 안에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리를 통한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생태계 구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발현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으로서의 그 명가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님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혁신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제가 그 요 일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다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들이 다 예상했었고 거의 네. 예상 그대로 지금 그 내용이 나와서 딱히 이제 뭐 별게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은 계속 애플 그 아이폰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가거든 그 갤럭시를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쪽에 그 갤럭시의 반사이익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애플이 하고 있는 건 직접적으로 뭐 생성형 아이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 제휴 형태로 협업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딱히 뭐 기대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 것도 없었고 실망할 것도 없었다는 말이 더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네. 차라리 실망을 크게 하시지. 제가 그 이어진 김에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 대표님께 드릴까요? 아니요, 어리석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관심 있는 게 이제 애플 관련, 정확히 하면 아이폰 관련주겠죠. 우리나라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없나요? 있죠. 있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1월 달에 나온 갤럭시 S24는 진정한 온 디바이스 AI인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네. 생각적으로 실제 AI의 기능 자체를 그냥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삼성 갤럭시 S24에 나온 온 디바이스 AI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었잖아요. 라이브 트랜스레이트 기능이 있고 서클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핵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아까 개인정보 보호 입장에서 봤을 때 애플 아이폰의 생태계 데이터 자체가 오픈 AI의 챗 GPT-4 옴니버스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니까 네. 애플 자체 생성 AI가 없었다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원래 3, 4월 달에 오픈 AI 협업 자체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네. 애플 자체 온 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해서는 애플 자체 SLM이 강연 출시될 거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성형 언어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구글과 제휴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결정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빅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대규모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한국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네이버가 협력해서 만드는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구글 진영과 협력했을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애플 자체 소규모 온 디바이스 AI에 사용할 수 있는 SLM 단문형 언어에 대한 출시를 말하는 건데 아마 그건 아직까지 공개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관련주의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글로벌 기준으로 아이폰 밸류 체인인 이거는 사실 아이폰이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글로벌 기준으로 아이폰 밸류 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하드웨어 기업들의 하락을 보면 이게 국장이고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뭐 BH 같은 경우 13%, 득산 네오룩스가 7%, LG노텍이 5.6%.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일본 기업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일본의 샤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MLCC죠 삼성전기, 무라타 같은 경우 1.9. 물론 대형주와 개별주의 관점에 있긴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단정 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네. 이미 시장에도 아이폰 16 위에 애플의 AI는 심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WWDC에서 나온 내용도 보게 되면 챗 GPT의 GPT-4 옴니버스 같은 경우도 Siri랑 붙이는 것이 연말이거든요. 연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예요.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이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작년도도 이제 조금 21년도하고 2년도는 덜 팔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봉쇄도 있었고 네.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KB증권에서 그런 좋은 리포트를 썼는데 저는 KB증권의 오늘 그 리포트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이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이 아이폰 12, 아이폰 13인데 네. 12, 13 기종인데 보통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자체가 최근에는 3에서 4년 정도로 좀 멀어졌습니다. 네. 예전에 2년이었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16, 17 모델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보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딱 교체 중에 맞물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저도 LG노텍이나 몇 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야, 정말 K정신은 외신 기사 하나에 그냥 반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뷰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제 최소한 3, 4개월 정도의 인터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 4개월의 인터벌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WDC 이제 뭐 행사가 계속 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내일도 나올 거고 내일 모레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애플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 트윗 아니죠 이제 X를 날린 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아마 이 이슈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이제 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특징주 먼저 꼽고 할게요. 리튬 관련된 그 리튬주가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뭐 하이드로 리튬이 뭐 대표적으로 뉴스에 올랐는데 예. 이게 이제 볼리비아 정부와 어쨌든 개발을 위한 그 상위 그룹에 포함돼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진입해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보면. 뭐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뭐 다만 이제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뭐 리튬 포스라든가 이렇게 리튬자가 들어가는 그 기업명에 리튬이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밸류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굳이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저게 보통 다 M&A 저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정적으로 저 회사가 뭐 어떤 회사라고 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냥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 갖지 마십니다. 근데 이게 네. 기사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저도 이창환 부장님의 의견에 거의 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핵심 그 뉴스의 핵심 키워드만 제가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발표 심사에 오른 업체가 1그룹하고 2그룹하고 3그룹, 4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1그룹에 들어가 있는 4개 기업이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 있는 2그룹 자체에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사의 맥락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1, 2, 3, 4위를 제껴놓고 5, 6, 7한테 이 물량 자체하고 뭔가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로 밀려나 있다는 얘기죠.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실상 이 내용을 아예 무시를 하고 들어간 물량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서서 뭐 BH가 급락하는 그 스토리하고 그 논리하고 현재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이 논리가 보시게 되면 뉴스에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주가 역시도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또는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찌됐든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 속에서 이런 호재에 좀 크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부적인 이 기업의 뭔가 이제 펀더멘탈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사안들은 아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이슈 플레이 정도의 네. 접근이 가장 좀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각에서 보면 핵심 광물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국가 간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긴 시각에서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뭐 가장 중요하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대부분 중국의 원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핵심 원료에 대한 자국 관련 그 인프라 구축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아까 이찬 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건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켜볼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작은 리튬 관련 기업들은 사실 실제와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가볍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진행하는 자원의 이제 직영학 이슈로는 계속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네.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리튬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지금 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대주전자재료 같은 그 큰 기업이 상한가를 치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마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시죠. 네, 대주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제 활용도가 많아지고 공급도 확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네. 밀어올린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작년 6월 작년 6월과 24년도의 6월, 내년의 6월은 아마 계속 다른 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 24년도 정시 2차 전지에 움직이는 그 주가의 수급 쏠림을 놓고 보게 되면 네. 기존의 배터리 셀, 양극재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조금씩 숨통이 튀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GM 밸류 체인 원통형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자동차랑도 결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아의 EV3,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임금 협상과 다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몇 개만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면 현대차 전기차 이슈가 되는 건데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메가 플랜트 자체가 보통 9월달 본격 가동이고 실제 양산은 24년도, 25년 정도 추정을 하는데 네. 마침 국내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조지아 주지사가 방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3가지 정도 그룹의 핵심 헤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SK온, 현대차, LG엔솔과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침 지난 6월 5일 날 어떤 이슈냐면 지금 국내 2차 에코프로 그룹주가 왜 제일 안 가는지 궁금할 거예요. 다른 그룹들은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이제 SK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 6월 5일 날 SK온의 미국 포도와의 합작법인 이름이 블루오벌 SK죠. 여기에 이제 8,100억 정도 청자가 출자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각각 5대5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놓고 봤을 때 실태원 회장도 실제로 요새 최근 SK온의 북미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테네시 공장이 되겠죠. 그리 관점 보시 좋을 것 같고 가장 종지부를 찍는 거는 뭐냐면 바로 제너럴 모터입니다. 뭐 밤새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도 움직입니다만 제가 어젯밤에 나왔던 그 이슈 바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와의 임금 협상 타결이거든요. 네. 그게 3년간 30%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3년간 30% 연봉이 1억인데 1억 3천 되나? 근데 30, 30이면 실제적으로는 계산적으로 해보면 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임금이 따블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바이든이 그 트럼프와의 대선 전에 미리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 자체가 오히려 높은 임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빠른 전환 속도를 디렉을 했던 거죠.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고 작년 9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정 부분 UAW에 대해서 임금 협상안을 전제로 한 물밑 협상을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타결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얼티엄 셀즈 2 공장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대한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타결이 지어졌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LG엔솔 같은 경우가 미국의 3개의 합작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실제적으로 10 얼티엄 셀즈 1공장. 이게 지금 GM의 리딕 모델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지연됐던 게 바로 오하이오주, 그다음 테네시에 있는 2공장, 3공장입니다. 네. 대부분 캐파는 40에서 50기가와트 아웃시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아직 출시도 안 한 이코녹스 모델이 6월 달부터 나가는데 5월 달 GM의 전체 전기차의 북미 판매량 자체가 8,000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지연은 됐지만은 우리가 북미 밸류 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이제 회복 자체는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양극재 가격이라든지 물량 가격에 대한 반등은 나오지 않지만 물량에 대한 증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기대감을 시장에 모아둔 상태에서 양극재보다는 이제는 약간 새로운 소재 쪽부터 가벼운 거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최근에 오늘 다른 내용도 좀 부가적으로 이 부장님이 하시겠지만은 네. 그러한 어떤 수급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자체가 최근에 차세대 소재에 대한 쪽으로 강한 매기세를 붙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차세대 소재에 대한 관심. 부장님. 그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이제 그 전기차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신차가 되고 출시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강력한 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빅 사이클이 만났을 때 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제 대시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지연이 되니까 그래도 언젠가 만나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중요한 거는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EC 규정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전액 같은 경우가 거의 중국 업체들 90% 이상 장악했던 것들을 다 쓰지 못하고 국내 전액 4사가 다 대부분 특히 엔캠을 비롯한 뭐 덕사테코피아, 솔브레홀딩스, 동아기업 등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좀 먼저 빠르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년부터 광물, 핵심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같은 종목 그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국내 것만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장 위구르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뭐 시애틀이라든가 비아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배터리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들이 금지하는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 하원이 이제 국토안전부에서 배터리 그 중국 배터리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거든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네. 지금 발의가 됐죠. 그렇죠. 중국 본토에 본사가 있는 6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네.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요. 그 FEC 규정만으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2026년도 기준으로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ESS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지금 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도 관세가 100%까지 올라가는데, 이 관세에다가 FEC 규정 그리고 배터리 그 수출 규제까지도 같이 묶여지게 되면은 중국산이 거의 없죠. 퇴출 네, 사실상 퇴출인 됐다고 거고, 봐야 되는데. ESS 네. 시장이 지금 중국산이 거의 90% 정도 북미 시장에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26년부터는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율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테슬라가 파라소닉의 물량을 지금 엔소리를 좀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파라소닉이 그 4680 원터리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양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수로 위주로 가겠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북미 시장 거의 다 우리 배터리 3사가 다 장악이라고 거의 독과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매출로 늘어날수록 AMPC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또 원가 경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PQ가 같이 다 그런 올라가는 모습이고, 광물 시장 자체가 지금 태양광 모듈이 북미와 그 중국에서의 가격이 161%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광물 가격도 북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중국 내 시장의 가격과 중국 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의 가격이 완전히 다른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네. 뭐 지금은 중국 탄산이 선물 가격만 보지만은 앞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예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제품 가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 양극재 단가, 뭐 배터리 가격도 자연스럽게 더 좋은 가격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2025년도에 26년도에 신차가 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은 폭발하게 되니까 이를 모멘텀을 보시고서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딱 그거 금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 금투세 이슈만 잘 넘기면 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볼 거라서 하나하나 좀 쪼개서 볼게요. 지금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AMPC 첨단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좀 미국 진출, 미국 안에서의 캐파 확장에 좀 예. 주력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를 그 부분 최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일단은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지역 내에서는 경쟁 자체가 너무 과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들로 좀 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업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투입되는 투입 비용만큼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뭔가 영업이익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팩트로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재무적인 부분들만 놓고 얘기를 하게 네. 되면.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가능성들까지도 지금 열려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그 이전까지에 대한 가격대가 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되면은 이거는 뭐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센트에 대한 변화가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미국 내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압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어제인가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터키에서 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이 중국산에 대한 이제 관세 장벽을 좀 세우기 위한 일정도 잡혀 있는 건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지원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좀 남아 있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년서부터 내년 2026년도까지 뭐 실질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네. 보급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단은 EV3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6월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셀 업체들의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하 대표님 GM 쪽에서 나오는 이퀴녹스 EV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일단은 관건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나와가지고 적정 수준의 가격대는 맞춰줬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이게 이제 6월달인가? 6월달에 데이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GM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시장의 눈높이라든지 시장의 기대감들에 다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2차전지에 대한 리바운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생각, 이건 너무 좀 긴 이야기라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급형 차량이 어찌됐든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를 다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수익성? 수익성 이 부분에서 과연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고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예.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주가를 좀 계속 트래킹하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아 EV3가 지금 일단 3천만 원 초반대로 공개가 됐고 꽤나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렇죠. EV3가 잘 되면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혹은 해외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현대차 그룹에 네. 여러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들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4천만 원짜리가 보급형은 아니죠. 조금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전기차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를 현대차의 그 새로운 모멘텀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는 당초 전기차 전동화 플랜을 발표를 할 때 2025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EGMP를 발표하겠는데 1세대, 3세대가 SK온, 2세대가 LG 엔솔인 겁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기아 EV3가 바로 기아의 2세대 EGMP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 있던 CATL을 빼고 LFP 배터리를 빼고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LG 엔솔과 현대차 합작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잠깐 운을 띄우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실리콘 원극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했던 그 일정 부분에 바나나 같은 우유, 물 한 방울이 이제 시장에서는 EV3에도 실리콘 원극재가 적용됐다는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차세대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첨가지적으로 가는 거고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업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GM 이코녹스 모델의 판매 동향이에요. 근데 GM 이코녹스 모델은 미국에서 현재 7,500달러의 풀 보조금을 받게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받는 거. 그또 하나가 현대차의 메가 플랜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상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SK온도 들어갑니다만 LG 엔솔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현대차와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LG가 총 8개 미국 법인 중에서 3개가 얼티엄 셀즈고 나머지는 단독과 합작 법인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LG 엔솔 입장에서는 향후에 지금 당장의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Q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SDI는 왜 그러냐면 스텔란티스와 협업을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 같은 경우가 유럽 쪽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네. 배터리 셀은 좀 걸리는데, 그러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제 발언에서 두 가지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포스코 퓨처엠 쪽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포스코 퓨처엠의 북미향 매출은 대략 3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76%가 감소를 했던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의 주요 매출이 NCA하고 NCM이 있는데 네. NCA 쪽이 SK이노베이션 쪽이고 NCM 쪽이 삼성 LCI 쪽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포드하고 SK의 투자 자체가 지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SK온의 전기차 전환 속도와 배터리 정설 속도와 궤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포스코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늦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현대차 북미 공장의 속도와 SK온 블루오볼이죠. 요거의 성장 속도와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시차를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진 않아요. 근데 속도를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GM 라인 자체가 포드 진영보다 지금 얼티엄 셀즈에서 생산되는 속도가 조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순번으로 따지자면 포스코 그룹을 먼저 보시고 에코프로 그룹을 조금 사이드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SK 그룹,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SK온, 현대차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첨가제나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현재 상태에서 양극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 자체가 LFP이기 때문에 LFP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해액이라든지 첨가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몰린다. 그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에코프로비엠이 NCM은 SK온으로 들어가고요. NCA가 이제 SDI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그 수출 그 단가도 보면은 NCM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NCA가 반등을 못 하는 게 삼성 SDI가 지금 그 유럽 쪽에서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SDI 주가 빠지는 이유도 그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유럽향의 그 NCA 출하량이 좀 다소 좀 부진해서 단가도 좀 아직은 반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주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다만 이제 5월 말에 에코프로 글로벌과의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시작이 되고 연내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에코프로 BM의 수급 이벤트가 일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 실적과 좀 무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가 좀 붙어서 주가의 반등은 예상은 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게 좀 특이한 사항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거의 19%에 달하거든요. 네. 한창 지난해 주가 고점에 있을 때는 4%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굉장히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공매도 상황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 상환을 하게 되면은 공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제 수익률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조만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다만 좀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소 느리더라도 잘 좀 인내해서 버티시는 전략이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이창호 부장님 얘기하셨던 이제 빅사이클에 대한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그 어떤 생산 회복이라든지 첨단 소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캐파 확장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빅사이클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계속 이제 뇌리에 남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의견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근거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보충을 이제 드리면 예, 부장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하세요.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2차전지 소재를 했었는데 그때 포인트가 그 테슬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의 이제 그 판매가 급증하다 보니까 네. 2020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머뭇거렸던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했고 그게 보통 신차 출시가 한 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결정했으니까 그 2025년부터 신차 출시가 본격화된 거고 지금 GM이 좀 빠른 겁니다. GM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차가 출시가 돼서 24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차 출시되니까 24 하반기부터 26년까지의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신차 출시가 되고 나오는 거는 이미 5년 전부터 예정이 됐던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부터 들어가는 소재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정된 그 빅사이클이라 말씀드리겠고, 네. 여기에 딱 맞춰서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다 좋네요.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셀부터 뭐 소재 할 것 없이 다 괜찮네요. 흐름상 보면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회복세와 금리나 이런 사이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 대표님 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뭐 저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사실은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예,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가격대까지 가기에는 이제 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그 되고 정도까지 네. 가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찌됐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PD님께서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뭐 댓글창 또 폭발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시티폰이라는 발언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 시티폰의 사실은 그 의미 자체는 저는 이게 보급형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캐짐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었던 게 이제 저가형 그리고 보급형 핸드폰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핸드셋 관련된 부품주들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숙 산업이 진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차원지는 그런 그러니까 성숙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보급형 차량의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매출액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되고 뭐 보증 자체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에 보여줬던 엄청난 상승에 대한 고가까지는 가는 거는 좀 기대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ODM, OEM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차원지를 보시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하고 합작을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벨기에에다가 또 BYD 같은 경우는 공장 또 이전하고 있고 그리고 볼보에서 많이 팔리는 EX30, EX90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 전기차의 택깔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유럽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가격대보다 더 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 내에서 엄청난 거의 뭐 독과점 지위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네.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뭐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세 개의 이 자동차 트림이 같이 갈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세컨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사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30초씩 이게 토론대도 아닌데 30초씩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4년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전기차 캐즘입니다. 그럼 이 전기차 캐즘의 탈출구는 뭘까 하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는 게 실제적으로 먹을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전기차의 가장 큰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가 많이 깔리면 많이 깔수 좋은 거고 우리가 말하는 침투율 10%가 성숙기의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미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전기차 침투율이 6% 7% 수준이라면 파이는 엄청나게 아직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장님. 그 전기차 시대는요, 그 선택이 아니라 그 의무입니다. 이제 강제로 국회에서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 내연기관차의 생산 단가가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더 이제 내연기관보다 그 싼 그런 시대가 더 올 것이고 그리고 뭐 유럽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유럽으로 이전하는 거는 그만큼 관세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유럽으로 이전하는데 문제는 거기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거기서 중국의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그대로 경쟁했을 때는 중국에서 생산한 거에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럽의 그 관세 그 인상 정책은 중국 전기차들한테는 치명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이 공개한 자체 AI 시스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다소 박한 평가가 나오죠. 자, 모바일 시대를 호령하던 애플도 한 번 놓친 AI 혁신의 흐름을 따라잡는 게 참 버거워 보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도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경주만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혁신의 승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주만이었습니다.